한국 경매 배워봐요. 함이 있어요. 협회에서 만나요. 예, 열심히 했어. 나도 부자 될 거야. 대한공연매사협회. 나도 부자 될 거야. 대한공연매사협회. 말은 3시간이지만은 실제로 이렇게 살살 하면은 별로 안 지치게 이렇게 하게 되는 것 같아요, 통상. 질문이 있으시면은 중간중간 그냥 물어보셔도 됩니다. 항상. 자, 두 번째 시간에서 이제 제가 이제 준비한 거는 이제 사례로, 첫 번째는 이제 지금 여러분들이 받아놓은 자료에 비해서는 훨씬 더 가볍죠? 첫 번째,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자료는 조금 막 지식을 좀 넣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제 지식보다는 재미 위주로 이렇게 하는데요. 자, 요거가 제가 여기 보면, 자, 취득일이 몇 년으로 되어 있습니까? 2006년입니다. 지금이 2016년이니까. 지금 보면은 2006년 11월에 취득한 걸로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면은 우리가 서브프라임 사태가 2008년도죠. 2008년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이제 매입한 거죠. 지금 보면 감정가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크게. 13억 2,800만. 나 이럴 줄 알았어. 1억 3,680만. 그렇죠. 1억 3,680만 원이다. 여러분들이 돈을 벌고 싶으면 돈에 친숙해지셔야 되고, 저쪽에서 어떤 돈이 숫자가 딱 있으면 숫자에 익숙해져야 돼. 그죠? 숫자가 보면은 되게 확연히 들어와야 되는. 그죠? 그래야지 어떤 돈을 많이 버실 수 있는 어떤 트레이닝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돈은 그러면은 그냥 없이 살면 됩니다. 그건 자기의 선택이니까. 자, 감정가는 1억 3,680이었고, 낙찰가는 얼마? 8,577만 원. 네. 자, 요것만 보면 어떻습니까? 어떻습니까? 요것만 보면. 1억 3천이 8,500에 샀어. 그러면 8,500에 사면은 이전비 주면 한 9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억 4천짜리를 9천에 샀다. 자, 어떻게 평가를 하고 싶으세요? 평가. 1번 너무 잘 샀다. 2번 별로네. 잘 샀다. 잘 샀다. 네. 잘 샀어요. 그런 거예요? 별로네를 기대하고 했는데 별로네라고 나올 경우에 그런 별로인데 그럼 뭘 더 잘하셨어요? 투자 안 하셨잖아요. 뭐 이렇게 하려고 그랬었는데 잘 샀다 이래 보니까 할 말이 없다. 다음 수를 딱 준비하고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예상을 벗어났습니다. 자, 감정가가 1억 4천인데 한 9천만 원 들었다 그러면은 한 5천 차이니까 못 산 거는 아니지만은 저는 이 정도로는 잘 안 사죠. 그런 거가 있어요. 물론 여러분들도 똑같이 나름대로 있을 거예요. 내가 예를 들면 10만 원을 쓴다 그러면 야, 거기 10만 원 쓰고 왜 거기 가서 밥을 먹냐? 여기서 먹으면 더 좋은데. 뭐 이런 말씀 많이 하시죠? 술도 똑같이 하고 똑같이 예를 들면 위에 어떤 선배한테 선물을 해. 명절날. 야, 같은 10만 원이면 요거 하지 말고 저걸 사서 선물을 하면 너의 어떤 마음도 더 표출되고 좋을 거 아니냐? 라는 어떤 그런 심리가 있죠. 그래서 자, 이게 보면은 제가 요 건의 경우에는 대출이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올곧이 9천만 원이 들어가 있는 거죠. 아까는 대출을 많이 활용하시라면서요. 그렇게 생각이 바뀌기 전에 샀나?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는데 여기에 있는 거는 토지만 산 겁니다. 위에는 또 뭐라고 써 있어요? 단독주택 토지. 그러니까 위에는 주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위에는 집이 있는데 그 집은 남의 거고 땅만 샀어요. 이런 걸 법정지상권이라고 얘기합니다. 법정지상권 들어보셨죠? 예, 있습니다. 그래서 건물은 내 거가 아니고 땅만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은 또 보면은 땅만 사면 대출을 안 해줍니다. 건물만 사도 안 해줘. 즉 은행도 돈 떼기 싫으니까 조금 골치 아픈 거 싫거든요. 그래서 깨끗한 아파트를 선호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인식하는 1금융권에 있는 국민신한 뭐 이런 데는 주로 아파트의 대출에 힘을 쏟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신한 이런 어떤 1금융권보다는 힘이 좀 약한 어떤 은행들은 수익성을 내기 위해서는 어디에 돈을 대출을 해주냐면 빌라나 단독 이런 쪽으로 해주죠. 그러다 보면 상금융에 해당하는 금융회사들 이런 데에서는 자기한테 대출을 좋은 물건을 갖고 오질 않죠. 왜냐하면 아파트는 1금융에 가면 더 저리로 받거든요. 그러니까 경매시장 쪽으로 금융기관이 진출을 합니다. 그래서 경매 쪽의 대출은 주로 이제 농협이나 축협 뭐 이런 신협 뭐 이금융 중에서도 이제 밑에 있는 데서 주로 취급을 합니다. 주로. 1금융 쪽하고는 이제 시장이 좀 달라요. 그죠? 이제 정말 이제 상금융 쪽에 오는 저축은행들은 뭘 하냐면은, 그 뭐라 그러지? 프로젝트 파이낸싱 아시죠? 그죠? 뭐 어떤 대형 건물을 지을 때 돈을 막 몇천억씩 대출해줘가지고, 나중에 분양받아서 돈을 빼는, 즉, 리스크가 센 데로 들어갑니다. 왜냐면 상금융에 잘 안 오거든, 사람들이, 일반 서민들이. 그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저축은행 부도가 잦은 겁니다. 자주 생기는 이유가 리스크가 센 데를 가요. 그런데 그렇게 리스크가 있는 곳조차도 이렇게, 건물은 매각 대상에 안 돼 있고, 토지만 산 경우에는 대출을 안 해줘 버립니다. 어딜 가도 안 해줍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생돈을 넣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수익률은 굉장히 악화된 거죠. 예를 들면 1억 4천에 판다고 하고 9천에 총 들어왔다고 하면은, 그래도 9천 투자해서 한 4, 5천 차익을 남긴 거네요. 그러면은 수익률로 보면은 그래도 한 50% 가까이 된 거다. 그죠? 9천 투자해서 50%면 4,500이니까요. 그렇게 보면은 엄청나게 수익률로는 괜찮은데, 저한테는, 더 수익률을 높이는 방법은 뭘까요? 8,500 중에서 만약에 한 50%나 60%를 대출로 받았다고 해보시죠. 그럼 내 돈은 4천 정도도 안 들어가고 시세 차익은 또 4천이 되니까 수익률이 100%가 돼버리는 거죠. 그죠? 대신 그렇잖아요. 내 돈이 9천 들어가지 않고 4천 들어가고 동일한 시세 차익을 보면은 수익률은 높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출이라는 걸 잘 활용해서 차라리 9천만 원을 가지고 2천씩 해서 서너 채를 사버린다든가 3천씩 짝에서 3개나 4개를 도전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또는 9천을 생으로 안 넣고 9천 플러스 대출을 한 70%나 80%를 땡기면은 4억, 5억짜리도 할 수 있어요. 맞죠? 자, 5억짜리를 낙찰 받았다고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80%인 4억이 대출된다고 하면은 20%인 1억만 필요하죠. 근데 1억의 이전비를 좀 줘야 되겠죠? 이전비가 예를 들면 4%라고 치면 2천이죠? 5억에 2천이니까 5, 4, 20. 그죠? 그러니까 5억 2천만 원 중에 4억이 대출이니까 내 돈이 얼마만 있으면 돼요? 1200? 네, 이럴 줄 알았어. 5억 2천 빼기 4억. 1억 2천. 여러분들이 숫자에 자꾸 이렇게 능숙해지셔야 되는 거야. 자, 그러니까 1억 2천 정도 있으면 5억에 낙찰 받아도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 이 집에 5억짜리 집에는 분명히 어떤 식으로든지 보증금이 있겠네요. 그죠? 보증금을 회수할 수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럼 실제로 투자되는 게 훨씬 더 작다. 실제로 이제 저희 이제 교육생 중에 한 분은 4,700만 원이 투자돼서 낙찰가는 꽤 됐어요. 근데도 보증금 회수가 1억 얼마가 돼서 4,700만 원밖에 투자가 안 된 사례가 있어요. 그런데 시세 차익이 한 1억 5천 정도 됩니다. 그럼 월세는요? 월세 받아가지고 이자 주고도 한 70 정도 남습니다. 그런 거 막 하고 싶으시죠? 그죠? 그거보다는 그냥 10만 원짜리 꽃다발에 감동을 더하잖아. 그죠? 4,700 투자해서 70만 원 월세가 나오고 시세 차익이 1억이 넘는다. 홍길동전 읽는 것 같으세요? 어떠세요?
이런 게 가능하다면 본인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네, 투자하겠습니다. 진짜로? 공부가 하면 됩니다. 그분이 어떤 직업이냐면, 그냥, 그, 현대 쪽인가? 뭐, 어느 쪽인지 모르는데, 이제 이거 하시는 분이야. 진짜.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제 경매 쪽에 올인을 해서 공부는 나름 했어요. 이제 자기 그 잡으로 이렇게 가지고 가면서 차 안에서도 공부하고 막 그랬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한 10년 동안 했던 모은 돈보다 더 좋은 돈을 모으게 된다. 그런 겁니다.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구조를 한번 보세요. 1억 3,600인데 8,500에 샀어. 근데 퇴출이 안 된대. 그럼 내 돈이 9,000이 들어가야 돼. 그러면 일반인들은요, 경매, 여러분들 말고도 경매를 하시는 분들조차도 안 합니다. 안 해요, 이거는. 왜 안 하냐? 팔라고 내놓으면 팔릴까요, 안 팔릴까요? 안 팔리죠. 사는 사람이 땅만 딱 살려고 안 합니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이걸 갖다가 어떤 용도로 썼을까요? 그냥 시골에 어떤 개발 지역에 땅 묻어 놓듯이 그냥 여기가 도심이니까 본동이면 강북구죠, 서울이죠. 도시에 그냥 땅을 미래를 보고 투자를 해놨나 보지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이 땅은 이 위에 집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뭘 받을 수 있을까요? 응? 자신 있게 얘기해야지 돈 버는 거예요. 월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 땅을 사용하니까. 사용료를 받아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이 땅을 살 때는 시세 차익이라는 점도 있겠다. 그죠? 경매를 하시는 분들조차도 9천이라는 큰 돈이 묶이니까 누가 사지도 않을 것 같고, 그죠? 누가 안 사요? 팔려고 안 해요. 그러니까 대부분은 경매를 투자하는 사람들은 사서 팔아서 그 돈으로 사서 팔고 이거를 반복해서 부자가 되기를 설계합니다. 잘 안 돼. 사는 건 내 마음대로 사죠? 파는 건 내 마음대로 돼요, 안 돼요? 내 스케줄대로 잘 안 돼요. 그죠? 그러니까 파는 거에 또 방점을 찍으면은 아파트 같은 걸 사는데 아파트는 낙찰률이 90 몇 %에 달합니다. 그러니까 먹을 게 많아요, 적어요? 적지. 수고는 똑같아요. 그죠? 아파트를 5억짜리에 내가 드리는 수고나 20억짜리에 드리는 수고나 5천만 원짜리 빌라에 드리는 수고가 똑같아요. 아까 그랬잖아요. 야, 그 10만 원을 그렇게 할 거면 여기 가서 먹으면 더 좋게 먹는데 라고는 잘 하시잖아. 그지만 경매는 90 몇 %에 낙찰되는 게 비밀로도 아니고 천지에 공개되어 있는데도 아파트에 간다. 그래놓고 뭐라고 하냐면 팔아서 경매 재미없더라 이렇게. 자기가 알고 높게 써서 잡아놓고 팔아서 재미가 없어서 돌아다니면서 천지를 다니면서 야 경매에도 별게 없던데 라고 자기의 요만한 경험을 크게 얘기한다. 그러면 경매를 안 한 순진한 공무원들은 경매가 별게 없구나 라고 또 인식한다. 맞아요, 틀려요? 맞는데 이게 실제로 그렇게 돼요. 여러분들한테 누군가가 거짓말을 하고 속이면 화나요, 안 나요? 화 안 나? 화나요, 안 나요? 안 합니다. 화나죠? 그러면 오정보를 흘릴 때는 왜 화 안 날까요? 그런 데서도 화가 나야지. 그것도 속인 거 아닌가요? 나를 잘못되게 판단하게 했는데 또 우리는 인자 마음이 항상 가득 차 있어서 그게 잘 안 돼요. 화가 안 나. 이게 돈하고 연이 없어서 그런 겁니다. 돈하고 연이 있고 돈독이 오른 사람한테는 허위정보 비슷한 거, 진심이 안 담겨 있는 허위정보가 와도 짜증이 나는 거죠. 내 시간을 축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 건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사고 저 입장에서는 경매를 많이 하는 입장인데도 이렇게 조금 무리하게 남들이 응찰하지 않는 물건에 응찰을 하게 됐다. 남들이 응찰을 안 하는 물건에 응찰을 하면은 장점은 뭔가요? 싸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죠. 맞죠? 싸게 살 수 있어. 근데 왜 1억 5천짜리, 1억 4천짜리를
8,500, 9천만 원에 살 정도로, 8,500에 살 정도로 시세 차익도 별로 없어 보이는데, 예를 들면 1억 4천이면 한 4천이나 3천에 사주기 그랬냐. 아무도 응찰 잘 안 할 건데, 물론 단독 응찰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뭔가 생각이 있겠죠? 시세는 아마 감정가보다 세지 않았을까라는 물음표가 하나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두 번째는, 낮은 금액에 살 수 있는 기회가 있더라도 제가 버티면서, 야, 한 5천대까지 더 기다렸다가, 4천대까지 더 기다렸다가, 이럴 때, 전국에 나 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또는 이 물건을 투자할 사람이 없다고 확신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 자, 이거는 경쟁적으로 입찰을 하는 경매나 공매이기 때문에 세상에는 나 말고도 나보다 잘난 놈이 있다, 없다? 있다. 그쵸?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지금 눈에 보이지 않아서 그렇지 분명히 있을 것이다. 우리가 대학에 어떤 원서 접수할 때 기억나시죠? 눈치 지원했죠? 옛날에 눈치 지원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막 저기는 원서가 몇 대 몇이고 몇 대 몇이면 막 그날 가서 막 당일날 결정해서 원서 넣고 했었습니다. 옛날에.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계속 낮아질 때까지를 기대하는 것 또한 탐욕이고, 잘못하면 욕심부리다가 0이 돼버리는 수가 생기고, 그렇죠? 그렇다고 이 금액만 가지고 1억 4천을 9천 보고 들어가는 것도 별 볼 일 없고, 그럼 뭐가 있겠구나. 아, 시세가 조금 셌겠구나라는 느낌을 여러분들이 바로 받으셔야 돼요, 원래. 그러면 시세가 얼마였을까? 여기 보면은 27.64평이죠. 당시 시세는 800만 원에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800. 지금 800이면은 27 곱하기, 그냥 28 곱하기 8이면 얼마죠? 계산을 잘해야 되는데. 8, 26? 8, 8에 64. 2억 얼마죠? 2억 2천? 예, 2억 2천 얼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땅 가격은 2억 2천대일 때 8,577에 산 거다. 자, 이 그림을 보면 되게 더 있어 보이죠? 자, 그러면 이곳의 땅값이 800 정도라는 걸 알아내는데 걸리는 시간은 얼마나 걸릴까요? 얼마나 걸릴까? 맞춰보시죠. 1번 10분, 2번 1시간, 3번 1000년 만년. 10분 정답. 아, 객관식 세대라서 객관식이 강하시구나. 그죠? 자, 평당 800인 거는 여러분들도 전화 그냥 돌려보면 나오지 않습니까? 쉽다. 아까 그랬죠? 전화를 잘 하려면 수다를 잘 떨어야 되고, 대인관계 좀 호감형으로 보이면 된다. 부동산 업자도 사람이니까 여러분들이 무뚝뚝하게 질문을 하면은 끊어버립니다. 웃으면서 얘기를 해야 돼. 그거를 잘 하시면 돈 벌어요. 진짜 경매는 특별한 재주가, 말을 잘하는 재주가 특별한 재주로 취급을 받는 시장이다. 이 시장은.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당시에는 평당 800 정도에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저 입장에서는 더블로 2배치기는 했겠구나. 8,500에 사서 9천만 원 들어가니까 9천만 원인데 시세는 2억이 넘어가니까 더블치기 하고 우선 사면서 더블 보고 지료를 받고 있다가 개발돼서 뭔가가 되겠지라는 생각을 그림을 그리게 된 거죠. 그게 그래서 이 자리가 여기가 보면은 여기가 보면은 수유역이죠. 예, 수유역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오면 여기가 강북경찰서가 있어요. 이렇게 와서 여기에 있는 집입니다. 여기 있죠? 여기에 있는 집이에요. 여기가 이제 대로변이고요. 여기가 4차선 도로예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한 10m 정도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 서 있으면 바로 문 앞에 정도에 보입니다. 이렇게. 단층 주택이었어요. 27평짜리 땅에 단층으로 지어져 있습니다. 이 박스를 이렇게 친 이유는 뭐냐면 이 박스 지역이 단층 주택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하철 인근에 이렇게 단층 주택이 모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봐도 되게 전문가가 아니어도 야, 여기 누가 나중에는 개발하겠는데? 라고 생각하기가 너무 쉬운 자리다, 이게. 되게 뭐 눈이 있어야지 되는 자리가 아니고, 여러분들도 이렇게 이제 오늘부터는 이제 화성을 이렇게 돌아다닐 때
딱 보면 야 전부가 개발되는 자리인데 그렇게 보이실 거야. 그 눈으로 보고 이렇게 딱 보면 그러나 항상 그러죠. 상승이 되려면 핵폭탄이 터지면은 핵폭탄 터진 자리가 제일 뜨겁고 제일 강한 자리죠. 그 다음에 핵폭풍이 불면서 밀려나가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가장 개발이 되는 건 길 따라서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봐서 길 따라서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여러 계곡물 같은 경우도 이렇게 흘러가다가 보면은 길이 막아지면서 퇴적층이 생기고 거기에 물살이 좀 느려지죠. 그런 자리가 있을 거예요. 길 따라서 이렇게 가면서 거기가 먼저 뜨겁게 바뀌고 그 다음에 이제 번지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화성 시내를 쫙 다니시면서 이렇게 딱 보면서 어느 자리가 어떨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은 분명히 돈 되는 자리가 있을 겁니다. 아직도. 이 자리가 그랬고요. 그 당시에 판단이 왜 좋았냐면 요 아파트들 있죠. 요거 그때 이게 한참 여기를 막아놓고 그 공사 중이었었어요. 그때 이거를 시세 조사를 할 때 이 지역에 이 아파트를 지으면서 여기에 있는 단독들한테 평당 1,200씩 보상됐다라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더 사게 됐죠. 그러니까 아까는 평당 800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랬는데도 여기에서 1,200에 보상해서 올리고 있다라는 정보를 들었고, 야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밀리지 않겠냐? 라고 생각하는 게 되게 전문가스러운 건가요? 평범한 건가요? 평범한 거죠. 이거 그냥 저기서 공사하고 있고 여기서 두 동 지어두면 여기 안 되겠냐고 모퉁이가 여기보다 여기가 더 낫지 사실은. 요 뒤가 시장이에요. 북부시장. 시장이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요 지역이면은 뭔가 되겠지 하고 그냥 사놓은 거죠. 그냥.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땅만 나온다 그러면 안 삽니다.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만약에 여러분들이 땅만 나온다 그러면은 거의 안 삽니다. 천하의 그 많은 경매쟁이들이 어디로 갔는지 안 삽니다. 자, 그럼 돈이 안 돼서 안 산 거예요? 자기 눈이 어두워서 안 산 거예요? 응? 돈이 안 돼서? 자기 눈이 어두워서 안 된 거지. 저희 그 부모님이 이제 옛날에 땅을 살 때 용인의 행정타운에 산을 저희가 산 적이 있어요. 그걸 살 때 7억 얼마에 이제 거래를 하는데 혼자서는 7억이 안 돼. 1번 포기한다. 2번 동업자를 찾는다. 응? 동업자를 찾는다. 그래서 저희 어머님 친인척들끼리 이제 공투를 한 거죠. 그래가지고 7억짜리를 산 거예요. 그래가지고 1년 반인가 2년 만에 보상을 해서 수십억이 보상되고 그랬습니다. 자, 혼자서 뭐 하려고 하면은 땅 투자 같은 경우는 못 하죠. 큰 땅들은 넓어서 못 하잖아요. 그래서 소수의 친한 사람들, 물론 이제 샀다가 나중에 멱살 잡는 일도 다수 생겨. 멱살 잡는 일이 생길지도 모르지만 돈을 나누는 일이 생길 수도 있어. 그러면은 혹시라도 안 될 수가 있으니까 투자를 안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게 맞아요? 그래도 투자를 하는 게 맞아요? 응? 어떤 게 맞을까?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지금 전국에 변호사도 배를 굶고 의사도 문 닫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 아시죠? 지금도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가 공부를 잘해서 의대에 갈 정도가 됐어. 그러면 부모가 야 의사 요즘에 실패하고 문 닫을 확률이 몇 %가 되고 이미 문 닫았던 사람이 이러니까 의사 하지 마 이러는 부모가 있을까요? 남들은 문 닫아도 야 너는 해봐라 하지. 내가 문 안 닫고 잘 되는데 속하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런 거랑 똑같이 인식을 하셔야 되는데 대부분 또 이게 생각이 좀 회딱 뒤집힌 사람은 야 의사도 문 닫는데 뭐하러 의사 돼? 이래. 그러면 할 게 없죠. 장사도 못 하는데 장사도 성공률은 5% 미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정도 입지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해서 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자, 이 당시에는 제가 이렇게 8,500에 샀기 때문에 당시 평당 가격으로는 300만 원 정도, 310만 원 정도에 산 겁니다. 그러니까 싸게 산 거예요? 비싸게 산 거예요? 이 당시에 평당 800이었어.
그러니까 한 40% 가격이 산 거죠. 그랬지만 현재예요. 한 달 전에 전화를 했을 때 나왔던 시세입니다. 평당 1200 정도 한다. 그러니까 몇 배가 오른 겁니까? 4, 3, 12. 네, 그래서 4배가 오른 거다. 그러면 지금이 2016년이고 2006년에 샀던 거니까 10년 만에 저는 4배를 치기를 한 거고, 제가 샀을 때 800만 원짜리가 1200 된 거니까 10년 만에 50%가 오른 거네요. 그죠? 거의 800짜리가 1200 됐으니까 400이 오른 거잖아요. 맞죠? 예. 그러니까 50%가 지가가 상승해 버린 거다. 10년 사이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제가 봤을 때는 화성의 10년 전과 지금 보면 아마 서너 배 치기 기본을 하셨을걸요? 1억 투자했다면 한 4억에서 5억 정도 보셨을 수도 있어. 그 기회를 다 잡으셨죠? 어? 기회가 있었나? 이런 생각이. 나는 내가 보면 천지사방에 막힌 벽밖에 없던데. 아니에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분명히 오릅니다. 화성은. 다시 꼭 보세요. 나중에 예언자처럼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지료를 내가 이제 받으려고 소송을 했겠죠? 자, 소송을 했습니다. 소송을 해서 첫 번째 판결을 받았던 게 45만 원을 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기분이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네, 나빴어요. 제가 청구한 거는 그 당시에 80인가 100만 원을 청구했거든요. 처음 해보는 소송이었어요. 지료소송은. 지료소송 관련해서는 판결을 찾아도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어. 뭐 찾아보기가 힘들어요. 근데 단독주택은 통상 3% 정도 받습니다. 그러니까 1억짜리면 연 300을 받는 거죠. 연 300. 1억짜리면. 그러니까 월 20만 원 좀 되겠다. 그죠? 20만 원일 때 240이니까 20 몇만 원이죠. 그러면 2억짜리를 3%라고 보면은 얼마예요? 600이다. 그죠? 맞잖아요. 계산을 잘해야지 돈을 번다니까. 2 곱하기 3은 6. 600 맞죠? 지금 여기까지 올 때 통상 우리도 가르쳐보면 2억짜리를 3%면 얼마죠? 그럼 벌써 혼이 떠가지고 저기 화성에서 저기 목성을 향해서 가는 사람들 되게 많고, 부흥 떠서 이렇게. 자, 그러니까 2억 정도를 3%하면 600이니까 600이면은 월 얼마예요? 50만 원이란 말이에요. 자, 그 즈음에서 판결이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속이 부글부글 끓는 거죠. 시골 땅도 아니고 서울의 지하철에서 앞에 있는 땅인데 여러분들한테 이런 대우를 받으면 여러분들도 기분이 나쁠 거야. 맞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제 여러분들 포인트를 한번 알 수 있는 게, 야, 낙찰가 기준으로 8,500에 3%가 아니었어? 라는 생각도 하셔야죠. 그죠? 현 시세 대비해서 퍼센티지를 매긴다는 거죠. 자, 이거가 판결에서도 되게 중요한 게 이제 좌우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제 공부하면은 이제 하나는 얻으신 거죠. 지료소송은 낙찰가가 아니고 뭐 금액으로 기준으로 돈을 받는다? 시세대로 받는다. 근데 시세라는 건 시장에서 거래는 800이 되더라도 아시겠지만 소송할 때 감정을 하게 되면 법원 감정이라든지 기타 은행 감정은 시세보다 낮게 책정이 됩니다. 그래서 감정을 하면 낮아요.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살고 계신 지역이 개발이 된다 그래가지고 보상가를 책정할 때 시세대로 안 줍니다. 그죠? 감정가대로 줍니다. 그래서 감정이 통상 시세보다 많이 낮습니다. 많이 낮아요. 그래서 이제 이 정도를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생긴 불만이 뭐였냐면, 한 평 반짜리 고시원 아시죠? 고시원 방도 30만 원 받아요. PT의 매력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완전 마스터해버린 거지, 한마디. 제가 생각할 때는 이 PT는 인생 역전이다. 쓰나미와 똑같은 효과를 볼 수 있는 그런 막강한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이다. 이론과 실물을 성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는, 그래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는 것이다. 쓸어불어.